박영수 특검의 따님이 지난 6월 대장동 지구 아파트를 7억 원에 분양받았습니다. 7억 원에 분양받았다는데 이 석 달이 지난 지금 이 아파트의 시세는 15억 원입니다. 박영수 특검은 화천대유 직원이던 딸이 회사 보유분 아파트를 정상적으로 분양받은 것이지 특혜는 없었다. 또 당시엔 누구나 청약해서 분양받을 수 있었던 아파트였다면서 이걸 지금 해명이랍시가 내놨습니다. 3년 전 초기 분양가였던 7억 원만 내고 15억 원짜리 아파트를 분양받았는데 이게 특혜가 아니라는 변명에 다시 한번 좌절합니다. 박영수 특검은 국민들이 바보로 보이나요? 아니면 국민들이 개돼지로 보이는 건가요? 그리고 산재로 위로금 50억을 받았다던 이 곽상도 의원의 아드님은 최근까지 조기 축구의 공격수 스트라이커로 활약했다는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어쩌다 부모 잘 만나서 이 퇴직금인지 산재 위로금인지 이 정체 모를 돈 50억을 받는가 하면 15억짜리 아파트를 7억에 분양받을 수 있는 이 불공정에 분노해야 합니다. 분노해야 세상이 바뀝니다. 네, 경제와 정의를 다잡는 홍반장, 저는 KBS 기자 홍서원입니다. 지금 생방송 유튜브 화면 상단에 있는 이미지 보이시나요? 그 행정안전부에서 안전실천운동으로 대한민국 안전하자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저희 KBS 1라디오가 오늘 하루 함께합니다. 마스크하자, 손 씻기하자, 환기 소독하자, 거리두기 하자 등 나 스스로 지키는 작은 실천으로 코로나19 극복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해 주시길 바라면서요. 자, 홍사원의 경제쇼 본격적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세상 어디에도 없는 중문직답 세무상담. 정직하고 지혜로운 납세의 길잡이 친절한 수남씨 안수남 세무사를 만나보세요. 네, 오늘 세무상담이 있는 날입니다. 세무법인 다솔의 안수남 세무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오늘 안경 쓰셨네요. 네. 네. 자, 세무상담이나 질문 있는 분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안 세무사님. 네. 먼저 이거부터 좀 저도 궁금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네. 그 곽상도 의원 아들이 화천대유에서 퇴사하면서 받은 돈이 50억이 이거 뭐 퇴직금이라고 했다가 성과급이라고 했다가 또 뭐 산재를 당해서 위로금으로 받았다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네. 각각의 경우에 네. 세금은 얼마나 냅니까? 먼저 그러니까 그 퇴직금인 경우에. 네. 그러니까 지금 기본적으로요. 예. 이게 성과급이라는 것은 예. 퇴직금을 성과급으로 줄 수는 없어요. 그렇죠. 퇴직금은 똑같이 지급 규정에 의해서 일반 직원이 동일한 직급에 급여에 따라서 3개월 평균 예. 정상급여에 따라서 주도록 돼 있는 규정에 따라 주는 것이지 예. 추가로 더 주는 것은 근로소득으로 보기 때문에 이건 퇴직금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과급으로 만약에 줬다면 아하, 예, 그거는 근로소득으로 세금을 징수를 해야 맞을 것 같고요. 예. 퇴직금으로 지급을 했다면 이제 퇴직금 지급 규정에 따라 지급한 거니까 그건 퇴직소득으로 과세를 해야 맞죠. 예. 세금 차이가 납니다. 근로소득하고는. 예, 예. 아까 말씀드린 이제 산업재 위로금에 대해서는 예. 그게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이제 세법상으로는 산업재해 예. 보상보험법에 의해서 주면은 예. 그거는 산재 위로금이기 때문에 예. 세금 과세가 제외돼요. 그렇죠. 아예 세금을 안 냅니다. 그건 소득이 아니라 이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과세 예. 대상 소득이 아니라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세금 낼 이유가 없죠. 그런데 그거는 아까 말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줘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그 지금 그 곽상도 의원인가요? 그 자제부는 이 관련 법에 의해서 준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산재 신청을 안 했어요. 회사에서 임의로 산조 위로금이라든 위로금이라는 표현을 한 것 같대요. 아하, 예. 그거는 본인들 표현은 어떻게든 간에 아하. 세금에 대해서 과세 제소득이 아니라 과세 포함소득이니까 세금은 예. 내야 맞겠죠. 그러면은 그 산재 위로금 그러니까 산재 신청을 해서 정상적으로 그러니까 그 보상을 받은 거라면은 세금을 안 내는 거고 그렇습니다. 비과세고 네. 만약에 성과급이라고 하면 얼마를 세금을 내야 됩니까? 그거는 이제 지금 근로소득으로 보기 때문에 네. 소득공제 받고 뭘 한다고 하더라도 거의 50% 가까이 세금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50억 중에서 22억 정도가 세금으로 납부가 됐다면 예, 예. 아마 근로소득으로 과세가 이루어졌던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네. 네. 그럼 산재 보상금이나 그 사업주가 주는 그 산재 위로금은 아까 그 비과세라고 했잖아요. 관련된 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주면은 비과세 예. 세금 과세 제외인데 예. 회사에서
명분은 그렇게 줬다 하더라도 예. 이 관련된 법령에 준 것이 아니니까 세금은 내야 맞죠,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것도 예. 좀 제가 궁금해요. 어쨌든 그 곽상도 의원 그 아들은 네. 50억을 받았는데 예. 22억은 세금으로 냈다. 원천 징수했다 하거든요. 예, 예. 이거 다른 사람이 확인할 수는 있는 겁니까? 원래 개인 정부 비밀법에 따라서 예. 아마 국세청이나 세무서 질의를 하면 그건 확인 안 해줄 겁니다. 그거는. 제3자는 제3자는 확인 안 해주고 이제 예. 본인들이 납부한 것을 입증하라 그러면 납부서를 보여주겠죠. 본인만 그럼 이거는 아니 회사에서 확인이 가능한 법인에서는 원천징수한 것이 있으니까 예. 원천징수 영수증을 확인해 줄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예. 화천대유 본 그 회사에서는 예, 이걸 회사에서는 원천징수 확인 가능합니다. 영수증 같은 게 그렇습니다. 있겠군요. 예. 그 화천대유에서는 이걸 증명할 수는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입증할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뭐 그거는 거기까지 가고 예. 자 9월 이제 재산세 납부 달입니다. 예. 여러 가지 좀 질문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네. 일단 등기가 되지 않은 예. 무허가 건물 예, 예. 이런 건물 갖고 있는 경우에도 이거 재산세 내는 겁니까? 만약에 안 된다면 불법을 저지른 사람이 세제 혜택을 받아보는 꼴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재산세는 그것이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은 똑같이 평가를 해가지고 예. 등기가 나 있거나 무가거나 상관없이 가치평가를 동일하게 해서 예. 세금을 똑같이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은 그 두 번째 질문은 예. 당초에 그 6억 원 이하 주택에만 적용될 예정이던 그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그 재산세 감면 특례세 있잖아요. 특례가 이게 있었습니다. 뭐 계속 논란이 있었다가 지금 올해부터는 6억 원을 이제 공시가 9억 원으로 네, 좀 완화시켜 줬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집값이 워낙 많이 올랐다고 해서 뭐 깎아줬지 않습니까? 예. 그럼 만약에 예. 주택을 2인 이상이 공동 소유하면은 예. 이것도 그러면 재산세 관련 혜택이 있는 겁니까? 그거는 이제 공동 소유자가 예. 동일 세대 간에 이루어졌으면 예. 어차피 우리는 1세대 1주택자니까요. 예. 단독 소유든 공동 소유든 그건 똑같이 세제 혜택을 주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2인 이상이라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예. 한 채밖에 없다면 그 집에 그 세대에 예. 한 채밖에 없다면 예, 그 전제 조건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 질문들이 좀 많이 들어와요. 네. 2629님이 영농 자녀입니다. 예. 그래서 농지를 증여받으려고 하는데 예. 제가 농지 원부하고 예. 농업 경영체 가입하려고 아버지한테 임대를 받았다고 해요. 예. 그런데 임대 후에 수익은 없답니다. 예. 그럼 영농 자녀 증여세 감면은 예. 이거 됩니까 안 됩니까 이렇게 그거는 이제 물었거든요. 요건이 예. 본인이 제촌 자경을 해야 되니까 예. 제촌하고 있으면 농사를 짓고 있어야 되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연령이 이제 제한이 있으니까 당연히 이제 성년이겠죠. 예. 그건 조건만 되면은 그거는 1억까지는 증여세가 감면되죠. 네. 이분은 그러니까 임대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내 농지를 가지고 꼭 농사를 지어야 될 필요는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짓더라도 지금 부모님 집 소유한 농지를 예. 같이 농사를 지을 수도 있고 예. 제 3자 거를 임차해서 농사를 지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 제일 중요한 것은 농업인이면 되는 것이니까 예. 농업인은 꼭 본인이 소유하는 농지만을 작용해야 되는 건 아니다 이 말이었습니다. 농업인은 그러니까 꼭 본인이 소유한 농지만을 작용을 해야 되는 건 아니다. 아니다. 예. 임차 농지도 가능합니다. 임차 농지도. 네. 예. 8617님이 대구 조정 지역에 한 네. 채를 보유 중이라고 합니다. 예. 부모님 거주 때문에 예. 투기 과열지구에 한 채를 매수했을 때 취득세는 어느 정도 나옵니까? 지금 이렇게. 이제 표현을 투기 과열지구라고 표현하는데 예. 우리 세법에서 중과세 대상은 조정이에요. 예. 그런데 투기 과열지구는 반드시 조정지역이거든요. 예. 둘 다 조정지역이라고 보여져요. 예. 그러면 취득세표는 1년 이내에 양도를 해야만이 중과세를 안 먹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한 채를 취득하고 1년 안에 기존 주택을 양도를 해야지 중과세를 부과 안 하니까 지금 중과 대상입니다. 두 채면. 두 채면 중과 대상이고 1년 안에 그러니까 무조건 종전주택을 양도를 해야 됩니다. 그렇군요. 네. 이거 세법은 하여튼 주택 관련 세법은 항상 제가 안순남 세무사님께 들어도 항상 복잡하고 어렵더라고요. 자, 주택이 그러면 포함된 상가 건물을 갖고 있어요. 어떤 분이. 그런데 재산세 고지서 종류가 여러 장 나왔다고 해요. 그러니까 주택이 포함된 상가 건물. 이건 왜 그런 건가요? 지금 이제 재산세 구조가 이렇게 돼 있어요. 주택은 7월 달, 9월 달 50% 나오는 거고요. 상가 건물은 7월 달에 나와요. 주택 이어 건물. 주택은 7월, 상가는 9월. 아니 주택은 7월 달, 9월 달이 50% 두 번 나눠 나온다고요. 근데 상가 건물은 상가는 7월 달 건물은 토지는 9월 달에 나와요.
건물은 7월, 예. 토지는 9월. 9월. 그러니까 지금 고지서가 4장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게요. 7월 달에 2장, 예. 9월 달에 2장. 예. 그래서 4가지가 나오니까 계속 헷갈리시는데 예. 그거는 지금 말씀대로 재산세, 과세 구분이 예. 주택은 토지 건물을 한꺼번에 해가지고 1기분, 2기분 두 번 나눠 무는 거고 예. 상가나 공장 건물은 7월 달, 예. 부수토지는 9월 달. 예. 그래서 나눠서 2번씩 나눠다 보니까 4번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좀 아마 헷갈렸을 겁니다. 그런 경우나. 네. 그러면 또 제가 지금 이 질문들이 워낙 많이 들어와서 이거 네. 번갈아 가면서 저희가 사전에 준비한 질문하고 같이 좀 할게요. 1053님이 강원도 원주시에 34평짜리 3억 상당의 집이 있는데 예. 충북 제천에 7천만 원 정도의 59제곱미터의 아파트가 있습니다. 예. 이 경우에 예. 충북 제천에 있는 집을 팔 때 예. 1가구 2주택 세금이 예. 적용이 되나요? 근데 당연히 1세대 2주택 맞는데요. 예. 근데 비과세 요건은 따로 검토가 되더라도 예. 되는지 안 되는지 따져봐야 되고 대신 중과세는 안 되는 거죠. 중과세는 안 되죠. 제천에 예. 있는 집은 우선 기본적으로 조정 대상적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제천 자체가 조정 대상도 아니고 예. 조정 대상적이라 하더라도 3억 원이 초과돼야 되거든요. 기준주가가. 예. 3억 원 안 넣기 때문에 예. 중과세는 아니고 일반세율로 대대 예. 만약에 일시적 1세대 주택이라든지 이런 특례가 적용되면 비과세가 되겠죠. 예. 비과세 요건은 따로 검토하셔야 됩니다. 그렇군요. 네. 아파트 2채를 갖고 있는데 네. 그 크기가 평수가 같다고 해요. 예. 그런데 재산세 금액 차이가 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예. 지난번에 왜 그 재산세 뭐 공시지가 조정할 때도 뭐 예. 그 차이가 있고 예. 이런 경우는 어떻게 왜 재산세 과표가 면적 기준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가액 기준이니까 예. 같은 평수라 하더라도 단지가 다르거나 위치가 달라버리면은 예. 가액이 다르잖아요. 당연히. 예. 그러니까 당연히 재산세는 달라지죠. 크게 동일하다고 해서 세금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그 같은 아파트 단지에 예. 있는 것도 그러면은 그 가액이 거기는 달라질 수 큰 차이가 있습니까? 없죠. 같은 동일한 평이라면은 예. 그 동위치가 좀 좋아서 가격이 3% 5% 차이 나는 것이지 예. 수십 프로 차이 나지는 않잖아요. 같은 단지 안에서 동일평형은 예. 큰 차이가 안 날 겁니다. 그거는. 아, 그렇군요. 네. 그리고 네. 또 재산세 이제 9월에 이제 고지서 받으면은 네. 재산세가 너무 많이 나왔을 경우에 네. 뭐 이건 행복한 고민이긴 하겠지만 네. 이거 나눠서 낼 수도 있습니까? 그럼요. 500만 원 초과되는 거는 네. 예, 2월 두 달 뒤에 네. 나머지를 내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아, 재산세 500만 원 이상은 네, 초과되면. 네. 그 2달 뒤에 나눠서 낼 수도 그렇습니다. 있다. 예. 카드도 됩니까? 카드도 할부로 할 수도 있고요. 아, 할부도 네, 돼요? 할부도 가능합니다. 아, 네, 그렇구나. 네, 네. 만약에 그러면은 네. 이런 재산세는 지방세 이거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에 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일반적으로 세금 안 내면은 독촉장이 나오고요. 예. 독촉기일까지 안 나오면 그다음에 압류가 들어가거든요. 예. 압류가 들어간 다음에 이제 공매 신청이었잖아요. 예. 팔려서 충당을 하게 되는 거고. 예. 그다음에 이제 뭐 출국 규제를 당한다든지 관어사업 제한을 당한다든지 여러 가지 또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겠죠. 예. 그러니까 세금 체납되는 것은 또 신용불량까지 다 연결되니까요. 예. 하여튼 불이익이 여러 가지 많습니다. 그럼 예. 독촉장을 받고서는 네.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그게 압류까지 실제로 들어옵니까? 원래는 이제 독촉기일 지나면 압류를 하는데 바로 원래는 예, 원래는 하는데 공무원들이 예. 그거 예를 들어서 재산세가 세금이 뭐 몇십만 원, 몇백만 원인데 예. 10억, 20억짜리 압류해 가지고 그거를 예. 못 팔아 압류하는 것은 못 팔아먹게 하려고 그런 거잖아요. 예, 예.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 예. 예,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사람들에 한해서 압류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부득이한 사안이라는 건 그게 좀 궁금하네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 양반이 부도나게 생겼다든지 아. 재산세가 누적된 세금이 한 수억인데 네네. 재산세 가치는 그거 못 미친다든지 아. 그런 분들은 이제 그런 경우에 압류가 들어간 세금 실제로 탈루가 들어가는 이루어질 수가 거고요. 있으니까 압류가 들어가겠죠. 그렇군요. 예, 예, 예. 여명숙 님이 예. 공동명의로 소유 중인 1인은 1가구 2주택, 1인은 공동명의분 1주택이면 예. 양도세는 어떻게 부과가 됩니까? 예. 이렇게 물어보셨거든요. 어떤 말씀이 공동명의분 1인이 있다는 건 뭔 말이죠? 공동명의 소유 중인 것 같아요. 예. 그런데 한 예. 사람은 예. 1가구 2주택이고 예. 다른 한 사람은 예. 공동명의분 하나만 갖고 하나만 있고 주택이면은 그건 각각 따지는 거예요. 인별로 따지는 거니까 예. 한 채인 사람에 대해서는 비과세 판단할 때 비과세가 되는 거고 예. 하나는 공유주택을 갖고 있고 하나는 또 하나 갖고 있으면 두 채가 돼버리잖아요. 어떻게? 예. 지금 내가 집이 예. A주택은 예. 예를 들어서 남편 혼자 갖고 있고 예. B주택은 부부가 갖고 있다고 가정해봐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예. 그러면 원래 예. B주택은 부인은 예. 집이 한 채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아. 그거는 이제 부부간에는 세대별로 따지니까 그런 경우는 다르지만은 예. 인별로 갑과 을이 있을 경우 예. 갑은 어떤 주택에 공동 소유로 한 채를 갖고 있고 각각 예. 50%를 예. 다른 것도 또 하나 갖고 있으면 두 채가 돼버리는 거예요. 예. 지분도 한 채가 돼버려요. 네. 근데 한 채에 50% 갖고 있는 사람은
그걸 한채로 인정을 하니까 예. 그것이 비과세가 되면 비과세. 아. 예. 그럼 비과세 안 될 경우는 한채만 비과세가 안 되는 거죠. 그렇군요. 각각 개인이 따지면 된다. 그 대신 이제 부부간일 때는 동일 세대니까 예. 비과세든 중과세든 세대별로 따지니까 그거는 예, 한 몸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 예. 그렇군요. 네. 지금 뭐 유튜브에서 키다리님이 화천대유 충격이 너무 크다. 지난번 LH도 짜증나게 하더니 네. 오늘 이렇게 그 부동산으로다가 세금 몇 푼 절세하고 이런 부분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예. 죄송합니다. 네. 이거 상담. 안 세무사님이 왜 죄송해요. 이게 이런 상담을 하는 죄 지은 놈들은 따로 있는데 뭐. 예. 자, 이용래 님이 예. 올해부터 주택 반전세를 줬을 때 예. 연간 월세 합이 예. 연 2천만 원이 넘으면 세금을 낸다고 하던데 예. 그렇습니까? 이게 어느 정도 세금이 나오는지 궁금해. 2천만 원 넘는다 해서 나오고 2천만 원 미만을 안 내는 게 아니고요. 예. 그걸 잘못 알고 계시는데 예. 2천만 원까지는 분리과세. 분리과세. 네, 분리과세를 해주고 예. 2천만 원 넘는 것은 종합과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임대소득만 따로 계산해서 예. 다른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더라도 합산하지 않고 2천만 원까지는 예. 2천만 원 넘어가면 예. 그 소득은 다른 소득 가지고 합산되니까 누진세율 적용되게 세율이 많아지겠죠. 예. 그다음에 이제 2천만 원 되냐 안 되냐에 따라 세금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분리과세 되는 분들은 예. 추계로 해가지고 경비도 인정을 많이 해주고 예. 기본공제도 많이 해주거든요. 예. 세부담이 크게 없어요 사실은. 근데 2천만 원 넘어가신 분들에 대해서는 다른 소득이 없으시면 무겁진 않은데 네. 근로소득이나 내를 종합소득, 타업소득이 또 있으면 이게 합산이 되면은 되니까. 네, 세율이 이제 6% 15%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예. 예를 들어서 38% 세율 구간에 내가 가 있다 그러면 합산해서 38% 구간을 가버리니까 예. 2천만 원의 소득에 대한 세금만 해도 760만 원이 돼버리잖아요. 굉장히 많아지죠. 네. 연 2천만 원 그러니까 임대소득인데 네. 그런데 그중에서 세금이 그럼 15% 세율가 하나 있으면은 300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예. 38% 구간에 가버리면 예. 그게 760만 원이 되니까 세부담이 꽤 커지죠. 많이 커지네요. 그건. 많이 커집니다. 그렇구나. 그러니까 2천만 원에 따라 세금 내고 안 내고가 아니라 분리과세냐 종합과세냐. 예. 그 차이예요. 네. 9월에 지금 이제 재산세 이제 곧이서 나오는데 네. 재산세가 7월하고 9월 아까 두 번에 이제 나눠서 맞습니다. 두 번에 내잖아요. 나눠서, 네. 그런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7월에 재산세를 한 번 냈어요. 절반은. 예. 근데 나머지 9월 내기 전에 예. 8월에 이 집을 팔았어. 예. 만약에. 예. 이러면은 9월에 재산세 내야 됩니까? 안 내야 됩니까? 나머지는. 그거는 기준이 과세 기준이라고 해가지고 예. 매년 6월 1일 소유자한테 재산세가 부과되는 거예요. 6월 1일? 예, 이미 결판 난 거죠. 그래서 세금 납부하는 고지서 기간 거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예. 6월 1일 현재 소유자가 누구냐. 네. 예, 그 사람이 결국은 7월, 9월 세금을 다 내는 거예요. 8월 달에 바뀌어서 아무 영향이 없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집 이미 8월에 팔았다 하더라도 네. 9월 재산세는 내야 그렇습니다. 되는 거네요. 예, 그렇구나.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 이만호 님이 예. 부부가 아파트 한 채 보유 중이랍니다. 예. 그래서 이걸 공동 명의로 등기하면은 예. 부부 중에서 1인 등기한 것하고 재산세 차이가 있습니까? 재산세 차이는 물건별로 과세하니까 예. 아무 차이가 없고요. 종합부동산세는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네. 차이가 있고 네. 재산세는 차이가 없다. 집 재산세는 한 채에 그냥 대해서 물건. 과세를 하니까. 그렇죠. 소유자가 몇 명이든 상관이 없죠. 종부세는 인당 임대로 과세는 과세하니까 있고. 세금 차이가 날 수가 있죠. 예. 그런 경우는. 그다음에 나중에 양도소득세도 그렇고 상속세도 그렇고 예. 그런 데 차이가 날 수는 있죠. 그렇군요. 네. 국세청이 올해 이제 종부세 합산 배제 과세 특례 대상 이제 부동산을 11월 정기 고지에 반영하기 위해서 지난 8일부터 이제 신고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해요. 예. 근데 말이 좀 어렵습니다. 종부세 합산 배제. 이게 무슨 말인가요? 합산 배제라는 게?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을 임대로 갖고 있는 것들 전국에 있는 것을 모두 합산시켜요. 예. 그래서 과표에 따라서 2주택자, 3주택자 이제 예를 들어서 중과세가 돼 세율이 달라지잖아요. 예. 그때 이제 합산하게 되는데 주택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과표가 높으면 높을수록 세금이 늘어나겠죠. 예. 그런데 이제 거기서 합산 배제한다는 것은 합산을 해서 과세를 안 하니까 엄밀한 의미에서는 종합부동산세를 배제시키는 거니까 비과세예요. 세금을 안 매기는 거예요. 예. 그것이 누구냐면 이제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된 것. 예. 또는 사원용 임대주택. 또는 건설업자가 분양 목적으로 갖고 있는 것. 이렇게 특수한 경우 개인한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다. 이런 것을 빼주는 거예요. 그거를 합산 배제 신청을 하라는 거죠. 요건에 맞으면.
신청을 본인이 해야 되는 본인이 거군요. 해야 그러니까. 됩니다. 그래서 9월 말까지 해야 돼요. 9월 말까지. 그런 경우에 이제 합산 배제를 신청을 해야만이 어떤 세금적인 혜택을 받을 수가 혜택을 있습니다. 받을 수가 있는 거고. 과세관청이 다 그걸 알 수가 없으니까요. 네. 그리고 올해 종부세 그 정기분 고지 이거는 네. 언제 합니까? 그거는 11월 중순에 해가지고요. 예. 12월 말까지 나가도록 돈을 예. 납부하시도록. 예. 납부기 하는 12월 말입니다. 아마 11월 중순 중에나 고지서가 나올 겁니다. 종부세가. 아, 예. 고지는 이제 11월 한 중순 중에 중순경에 나오고. 원래는 11월 중순에서 11월 말까지 고지를 하도록 돼 있는데 예. 통상적으로 11월 20일 전후에서 나갑니다. 아, 그렇군요. 네. 아까 뭐 청취자 질문에도 잠깐 나왔었지만은 요즘 그 부부 공동명의 소유 많잖아요. 예. 그래서 1주택 과세 특례 적용할 시에 예. 납세 의무자를 이 부부니까 예. 납세 의무자를 판단하는 기준이 예.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이제 의무자로 판단을 지정을 하잖아요. 네네네. 그 기준이 뭐가 되는 건가요? 원래는 이제 지분율이 큰 사람이 대표 납세 의무자고요. 만약에 지분율이 똑같다 그러면 합의해서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합의해서. 예, 예. 그러니까 남편이든 부인이든. 그렇습니다. 예. 만약에 그러면은 부부가 주택하고 다른 이제 부속 토지를 각각 소유한 경우. 이런 경우도 이제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 특례 그 신청이 가능한 겁니까? 그게 이제 1세대 1주택 특례가 과세 특례가 집이 한 채 있어야 되거든요. 한 채만 있어야 되는데 근데 지금 다른 곳에 주택이 있고 그 부수 토지가 있는데 주택은 다른 사람 거고 부수 토지가 있을 때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거거든요. 근데 이 주택을 갖고 있지 않고 부수 토지만 갖고 있는 이것도 종부세 과세 대상이에요. 원래는 주택은 다른 사람 주택은 다른 거 사람 거라 하더라도 땅을 갖고 있는 이것도 종부세 과세 대상인데 그러면 이 땅만 갖고 있는 경우에 1세대 1주택 특례를 해줄 것이냐 안 해줄 것이냐 문제잖아요. 그건 주택이 아니니까 땅만 갖고 있으니까 특례를 지금 해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네. 그렇군요. 9285님이 저는 엄마 아파트에서 엄마 아파트가 아니고 엄마 아파트입니다. 엄마 아파트에서 1년째 같이 사는데 자꾸 저한테 갖고 가라고 하십니다. 이거 그럼 증여세가 좋은지 아니면 상속세가 나은 건지 알고 싶습니다. 그거는 엄마가 돌아가셔야 상속세를 내는데 돌아가실 때까지 기다리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돌아가시는 얘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니 뭐 그런 의미는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일반적으로요. 자녀가 한 사람밖에 없거나 재산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없으면 상속받는 것이 무조건 유리합니다. 증여보다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경우에 이제 부모님이 뭐 연로자 공제를 받아야 된다든지 뭐 정부에서 주는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유주택자 같은 경우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자녀들한테 미리 주려고 자꾸 그러시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이 이제 같이 살면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증여세를 한번 계산해 보고 적정한 세금 같으면은 받아오는 것도 괜찮죠, 사실은. 증여세는 세율이 몇 %고 상속세는 몇 %인가요? 그거는 이제 증여세나 상속세나 세율이 똑같아요. 1억까지는 10%, 5억까지는 20%, 10억까지는 또 30%, 10억 넘어가면 40%인데 어머니가 딸한테 줄 때 증여를 해주는 방법도 있고요. 딸이 능력이 있으면 어머니한테 돈 주고 사오는 방법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세금을 적게 내는 방법을 선택을 해야 되니까 증여가 좋은지 매매가 좋은지 또는 일부 증여 일부 매매가 좋은지 이거는 전문가한테 상담을 꼭 받으셔야 돼요. 그런데 증여세하고 상속세가 세율이 똑같으면은 뭐 증여받는 거나 아니면 어머니가 돌아가시거나. 기본적으로 증여는 5천만 원 공제밖에 안 되고 상속은 배우자가 있으면 10억까지 공제가 되잖아요. 공제율이 다른 거구나. 공제율이 다르기 때문에 세율은 똑같지만.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10억 넘어가는 재산이 공시지가로 평가되는 금액인데 그게 지금 현재 상속세를 내는 우리 인구가 약 8%밖에 안 됩니다. 이제 전부 가표 현실화 됐으니까 좀 늘어나겠지만 상속세 내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상속세 내기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뭐 9616님이 아파트에 결혼한 딸이랑 같이 살고 있는데 세대 분리가 가능한가요? 이 아파트로 오기 전에는 따로 살다가 합가를 하면서 사위가 세대주로 하고 저는 세대원으로 바꿨습니다. 주민등록상은 뭐 따로 분리하는 건 아무 문제가 없고요. 세법적으로는 지금 합가가 되셨다 하더라도 60세가 넘는 어머니와 합가를 했다면은 10년까지는 비과세를 똑같이 적용을 해 주니까 특별히 불이익은 없습니다. 그런데 같이 살면서 주민등록이 세대 분리됐다고 그래서 세대가 달라지는 건 아닙니다. 주민등록법상 세대가 분리된 것이지 세법은 한 집에 살고 있으면 장모님과 사위는 한 세대가 돼버려요. 주민등록 분리했다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주민등록을 분리했다 하더라도 그 같이 살고 있는 걸 우리는 어떻게 세법은 알아요? 실질과세를 따지니까 예. 동일 장소에서 생계를 같이 해버리면 예. 한 세대가 됩니다. 주민등록이 분리됐냐 안 됐냐 갖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생계를 같이 하냐 달리하냐 이거 갖고 판단하거든요. 같이 사는지 안 사는지를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주민등록이 같은 장소에 됐다고 그랬잖아요. 아파트 하나에다가. 예. 그런데 주민등록상 엄마를 단독주택을 해서 단독세대로 구성을 해서 세대를 분리하고 지금 사회 밑으로 들어가서 예. 지금 사회 밑으로 들어갔을 때 동거인으로 돼 있습니다. 장모님은 예. 네 관계가 예. 그렇게 지금 세대로 돼 있는데 내가 따로 나온다면 어떡하냐 이 말씀 같거든요. 그렇다 하더라도 세법상은 동일 세대다. 네. 그렇군요. 예. 자 임대주택 등록이 네. 자동 아니면 그 자진말소 하는 경우 있잖아요. 예. 이런 경우에는 이게 어떻게 되는지 예. 이런 경우에도 합산 배제 제외 신고를 이거 해야 되는 건지. 일단은 예. 제일 중요한 것은 6월 1일 현재 예. 임대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 전에 예. 만약에 자동말소가 됐든 자진말소가 됐든 예. 돼버렸으면 6월 1일 현재는 미등록 사업자가 돼버려요. 그렇겠죠. 그러면 합산배제 신청 대상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당연히 합산해서 예. 종부세를 내야 되니까 세부담이 커져요. 예.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그 임대했던 주택을 보유할 것인지 예. 아니면 지금 자동말소 같은 경우는 지금 팔아도 비과세를 중과세를 안 하거든요. 예. 자동말소자는 예. 의무 기한을 다 충족했으면 예. 2분의 1 경과해서 자진말소된 사람들은 1년간 봐줘요. 예. 중과세를. 예. 이게 지금 처분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군요. 이거 뭐 저희 세무사님 나오시면은 이 문자와 유튜브 댓글이 하여튼 엄청나게 많이 와서 이거 다 자, 알렉스 님이 예. 부모 자식 간의 현금 대차 거래가 생기면은 예. 예를 들어 주셨어요 이분이 예. 1억을 부모한테 빌리고 곧 예. 갚을 예정인데 예. 증여가 되지 않으려면은 예. 몇 달 내에 이거 갚으면 현금 대차로 인정되나요? 물론 네. 이자도 드립니다. 예. 그리고 이런 일이 자주 발생한다면은 예. 상습적으로 자주 발생한다면 이거 어떻게 되나요? 이거 얼마 전에 뉴스도 한번 나왔습니다. 네, 일단은 기본적으로요. 채무증서를 작성을 하시고요. 예. 그다음에 거기다가 변제일자 기록을 하시고 예. 이자율을 정확히 기록한 다음에 예. 그대로 이행을 하시면 돼요. 예. 그 대신 이자를 1,000만 원까지 예. 그거를 안 준 것에 대해서는 세제 불이익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800만 원 이자율이 적용되는데 예. 지금 이제 우리 세법상은 4.6%가 적정 이자율이거든요. 예. 그 이자율이 4.6% 적용한 것이 1,000만 원 이하다. 그거는 서로 주고받지 않아도 큰 문제는 없는데 예. 이것을 채권 채무 관계를 우리가 증거로 입증하려면 형식적으로라도 아니면 실질적으로라도 세금을 일부러 이자를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자를. 그럼 그러니까 통장 거래로 이체한 거 뭐 이런 게. 1억에 대해서 4.6% 같으면 4.6% 같으면 46만 원인가요? 예. 예, 그 정도 되는 거를 예. 이제 한 달에 한 5만 원꼴로만 줘도 큰 문제는 없죠, 사실은. 그러면 자식이 그러니까 엄마 이분을 예를 드는 건 아니고 네. 자식이 엄마한테 그러니까 46만 원씩 이자 형식으로 계속 예. 그 통장 그 계좌 이체를 했는데 예. 엄마가 다시 그 46만 원을 현금으로 빼서 자식한테 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줄 수는 있는데 근거는 없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통제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사실은. 네. 사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이 얼마 전에 우리나라 올해 부동산 거래 중에서 유난히 그러니까 부모 자식 간의 현금 대차 거래가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극단적인 사례긴 하지만은 예. 20억짜리 집을 샀는데 자식이 엄마한테 18억을 빌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에 원리금에서 760만 원씩을 20살짜리가 갚는다더라. 이게 가능한 일이냐. 그럼 자기 급여가 연봉이 나올 거 아닙니까? 소득에 의해서 변제를 했으면 인정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월급은 400만 원 받는데 700만 원 갚았다고 그러면 300만 원 어디서 났겠어요? 그거는 이제 인정이 안 되겠죠. 그런 경우는 인정이 그렇습니다. 자기 변제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소득이 충분해야만이 입증이 돼야 됩니다. 그 760만 원씩을 계속 계좌이체로 보냈다 하더라도 그럼요. 자기 소득이 소득해야 되는데 남한테 빌려거나 아니면 부모님이 준 돈으로 했다면 그 이자가 다시 또 증여세가 되고 그러겠죠. 증여가 되겠죠. 이자를 다시 또 증여세로. 아니 뒷돈으로 만약 부모님이 준 돈 갖다가 다시 주는 형식을 취했다면 누군가가 그걸 빌려줬거나 또는 무상으로 줬거나 그것에 따라서 이제 그것에 대한 세금 문제가 또 발생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 그런 경우에 이게 적발이 됐어. 그래서 이 사람이 소득이 아까 말한 대로 760만 원씩을 이자로 원리금을 냈어야 되는데 소득이 400만 원밖에 안 됐어요. 그러면은 이 사람은 그러면은 그 뭐 형사적인
처벌이나 이런 거는 그런 뭐 건 없고요. 예, 없고 급여 받은 것 중에서 세금을 떼고 예. 본인들이 명확히 쓴 것은 신용카드 쓴 것만 나타나거든요. 예. 신용카드 사용을 나머지 제한 나머지가 내 소득이잖아요. 예. 원천 소득이잖아요. 예. 그걸 제한 금액이 어디서 원천이 나왔는지를 입증을 해야 돼요. 만약 입증을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증여 추정이 되는 거죠. 증여 추정이 되는 그럼 거죠. 증여세로다가 다시 증여받았다 이거 당신 엄마가 그냥 증여한 거다라고 해서 증여세를 내야 되는 거군요. 증여를 해줄 만한 재력이 있는 분이 있다고 치면 증여 추정을 거는 거죠. 그렇군요. 네. 3300님이 저는 조그만 상가를 가지고 있는데 이거 꼭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는 건가요? 네. 지난 임대료는 그럼 네.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네. 라고 물어보셨거든요. 지금 현재 네. 일정 금액 이하는 지금 그 과세 미달이라고 해서 세금 거의 안 내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업자 등록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그게 부가가치세는 거의 안 낸다 하더라도 소득세는 합산해서 낼 수도 있는데 예. 다른 소득이 없다면 소득세도 그렇게 부담스럽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이제 왜 내야 되냐면은 예. 세입자가 사업자 등록을 하면 예. 내 건물이 임대 등록이 미등록됐다는 자체가 체크가 돼요, 세무서에. 예. 그래서 나중에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예. 본인이 스스로 알아서 신고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305 하나님이 네. 지자체가 재산세 미부과 대상 토지에 몇 년간 과세해서 납부를 했다고 해요. 네. 그래서 납부한 세금 중에 5년치만 환급할 수밖에 없다는데 네. 그러니까 지자체가 잘못 아마 과세를 한 것 같아요. 네. 5년치만 환급할 수밖에 없다는데 이거 모두 환급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이게 모든 것은 시효가 있잖아요. 저희들이 예. 이제 형사도 마찬가지지만 예. 세금도 우리가 부가저축 기간이 있고 예. 환급 청구 기간이 있어요. 예. 환급 청구 기간 자체가 5년이에요. 예. 5년이 지나버리면 지자체가 주고 싶어도 못 줍니다. 그거는. 예. 그걸 지자체가 돌려줄 수가 잘못 없어요. 부과했는데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잘못 부과됐는지 안 했는지를 빨리 찾아가지고 예. 그때 확인해서 받았어야 되는데 예. 한참 지나서 받아버리면 법적 안정성이 없지 않습니까? 15년 걸 다 내놓으라고 하면 내놓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15년 전에 그러니까 지자체가 잘못 부과했다 하더라도 그거는 네. 최근 5년 10년치는 거밖에 안 그냥 됩니다. 본인 과실로 그러면은 예. 진작 이걸 갖다 알아보고서는 뭐 이걸 정정을 하고 환급을 요청하거나 그랬어야 되는데 그걸 그래서 안 법 위에 했다. 잠자는 사람은 보호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랬어요. 무슨 법 위에서 잠자는 사람은 네, 보호받지 못한다. 그게 그 유명한 법원입니다. 오늘 또 명언 하나 나왔습니다. 네. 조용식 님이 네. 임대사업자라고 해요. 예. A 아파트를 2017년 8월에 용인에서 18평짜리를 한 채 구입해서 등록했고 예. B 아파트는 2019년 12월에 예. 같은 지역 용인에서 예. 18평 2억 9,900만 원에 구입해서 예. 했다고 해요. 예. 그래서 B 아파트를 올해 5월에 임대사업자를 폐지하고 예. 매도했습니다. 예. 매도했대요. 예. 근데 B 아파트를 예. 5월에 예. 5억에 매도했는데 양도세 중과가 되는 건지 예. 여기는 투기 조정지역 투기 지역이라고 합니다. 조정지역인데 예. 그게 의무기간에 2분의 1을 경과했어야 되는데 예. 2분의 1을 경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임대사업 폐지를 해버렸잖아요. 예. 그럼 당연히 중과 대상입니다. 이거는. 예. A주택은 8년째 준 공공임대 보유 중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뭐 그러면 집이 두 채밖에 없으시면 예. A주택 자체가 중과 배제주택이거든요. 이거는. 예. 그러면 이제 B주택은 중과 대상이지만 예. 한 채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중과세를 안 해요. 예. 즉 A주택은 중과 배제주택이라서 예. 유일하게 B주택 하나만 중과 대상이잖아요. 예. 중과 대상이 하나만 있을 때는 중과세를 안 한다. 그래서 중과세는 안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네. 자, 5층 이상 도시형 생활주택 있잖아요. 예, 이런 예. 것 임대 등록한 경우에는 어떤 예. 건가요? 이런 경우에도 이제 합산 배제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건지. 원래 이제 아파트라는 것이 5층 이상부터 아파트잖아요. 예. 그러니까 도시형 생활주택 같은 경우가 이제 이게 아파트로 분류가 돼 있었거든요. 예. 그럼 아파트는 지금 이제 임대주택이 없어져 버렸잖아요. 건설만 예, 그렇죠. 빼고는. 예. 그래서 이 도시형 생활주택 같은 경우도 예. 이게 지금 사실 아파트로 분류돼 가지고 예. 합산 배제 신청을 못 받게 돼 있었는데 이번 금년도 20일 3월 16일인가요? 임대주택 특별법 이제 개정이 돼 가지고 예. 도시형 생활주택은 해주는 걸로 이제 그렇게 됐는데 예. 작년에 7월 11일부터 8월 17일 사이에 예. 그 사이에 등록된 거는 예. 아예 지금도 적용 안 되도록 그 기간이 쏙 빠져 있어요. 그때 그래요? 등록되신 분들은 혜택을 못 받고 예. 그 기간 내에 등록되신 분들은 지금 합산 배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럼 합산 배제 이거 신고한 다음에 네. 법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될 경우가 있잖아요. 예. 그런 경우에는 그럼
불이익이 있습니까? 그럼요. 이제 임대 의무임대로 5% 상한선을 지켜야 되잖아요. 예. 안 지키면은 예. 그 지금 추징 사유가 돼버리니까 예. 예. 의무임대 기간 의무를 안 지켰으면 예. 추징 사유가 됩니다. 예. 추징 사유 어떤 추징을 그럼 받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그 지금 합산 배제 받았던 세금이 그걸 다시 합산을 해서 세금을 다시 내야 되는 거예요. 세금으로 네. 다시. 예. 아. 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이 판단하는 거 있잖아요. 네, 예. 조정 대상이냐 아니냐. 예. 이 판단 기준은 뭐예요? 판단 기준은 과세 기준일 현재 갖고 따져요. 이게 6월 1일이자 아까 6월 1일이 과세 기준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과세 기준일 현재 조정 대상 지역이냐 아니냐 갖고 판단한다. 재산세나 종부세가 나오는 그날 기준으로 따지는 게 아니죠. 예. 6월 1일 현재 기준으로? 기준으로 따집니다. 예. 1317님이 예. 저는 광주광역시에 25년 전에 5천만 원짜리 연립주택을 구입해서 10년간 살다가 지금은 부인 명의의 아파트에서 살고 있습니다. 1번 질문은 연립주택 현시가는 3억입니다. 예. 두 번째 1번 질문이 아니고 연립주택 현시가는 3억이래요. 그러니까 예. 5천만 원에 구입해서. 팔았을 때 세금은 얼마가 나올지요. 그리고 아들에게 증여할 때 세금 문제 어떻게 될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건축 만약 할 때 어느 시점에 증여하는 게 절세가 될까요? 참 어렵게 질문을 많이 하셨네요. 지금 우선 기본적으로는요. 이건 광주가 조정대상지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지금 아내명의 아파트가 또 있으니까 두 채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금이 중과세되기 때문에 양도보다는 증여가 훨씬 세금이 쌀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재개발 재건축 중에 있다면은 관리 처분이 떨어지면 순간에 그것이 조합원 입주권으로 바뀌어요. 관리 처분이 떨어지는 순간에 조합원 입주권으로 바뀌는데 지방세법은 관리 처분이 떨어지더라도 주택이 존재하면 주택으로 인정하거든요. 그럼 멸실이 되면 그냥 땅만 갖고 있는 형태가 돼요. 그때는 중과세 대상도 아니고 취득세 등록세가 제일 싼 때예요. 그때가 제일 가격이 낮아져요. 관리 처분 후 주택이 멸실된 시점에 증여나 매매를 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주택이 멸실된 이후에 그러니까 철거한 이후에 그렇습니다. 9714님이 현재 경기도 광주에 그 빌라 32평 거주 중인데 2억 3천입니다. 올해 용인에 조합원 아파트 분양권을 샀대요. 2억에 샀다고 합니다. 2023년 12월에 입주 예정인데 현재 사는 빌라가 이거 안 팔리면은 2주택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세금이 얼마가 나올지. 지금 광주 자체가 이게 아마 조정대상 여기도 지정됐을 것 같은데요. 조합원 분양권은 용인에 지금 샀다고 그랬잖아요. 2023년에 입주를 했으니까 입주할 예정이거든요. 이때부터 1년 안에만 팔면 되니까. 그 광주 빌라를. 네, 그렇습니다. 지금 조합원 분양가는 조합원 분양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를 지금 조합원 분양이라는 말은 성립이 안 되거든요. 지금 영어를 정확히 잘 못 쓰셔서 그런 것 같은데. 조합원 아파트 분양권. 조합원 아파트 분양권이라고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일반 분양받은 분양권을 의미하고 재개발 재건축 분양권은 입주권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요게 2021년 1월 1일 이후에 만약에 분양권을 취득했다. 그러면 또 조건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그걸 언제 취득했냐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그거를 한번 분양권을 가지고 세무사님한테 상담을 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양도 시기를 정확하게 판정을 내려드릴 수가 있어요. 지금 방송에서는 좀 판단하기가 어려운데요. 어쨌든 경기도 광주에 있는 그 빌라를 1년 안에 하여튼 입주하기 1년 안에 최소한대로 입주하고 1년 안에 팔면 될 것 같은데 만약에 이것을 2021년도 1월 1일 이후에 분양받은 분양권이라고 한다면 입주하고 2년 안에 팔아도 되거든요. 그때는 또 기간이 늘어나요 오히려. 그렇군요. 1442님이 84제곱미터 금년에 지역에 소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34평 지역주택 조합원이 되었는데요. 이때도 1가구 2주택이 되는 겁니까? 조합원 주택을 팔면은 세금은 어느 정도나 내게 되나요? 지금 지역주택 조합원은 이게 분양권으로 바뀌는 시기가 사업계획 승인이래요. 사업계획 승인일 현재부터 이제 주택 분양권으로 바뀝니다. 그러면 기존의 주택 갖고 있는 분이 분양권을 또 하나 취득을 했으니까 1주택자가 1분양권을 취득하면 내가 이제 실수요 목적으로 만약에 들어가려고 샀다면은 준공 떨어지고 입주하고 2년 안에 팔면 되고요. 그거 들어갈 입장이 못 된다 그러면 이 분양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안에 팔면 돼요.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개인이
2018년 9월 14일 이후에 조정 대상 지역의 주택을 취득했다고 하면은 예. 취득 계약은 그러면은 취득 계약을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한 경우 예. 이런 경우에는 이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것도 그럼 그 합산 배제 뭐 이런 게 2018년 9월 14일이 뭔 일이 있었냐면요. 예. 임대주택을 취득하더라도 예. 세제 혜택을 못 받는 도로 법이 개정돼 버렸어요. 9월 14일에. 예. 9월 13일 이전 거는 예. 종전대로 해줬고 예. 14일 이후 취득한 거는 지금 종부세 혜택이라든지 다주택 중과세 혜택을 안 줘버려요. 예. 그런데 계약이 예. 9월 13일 이전에 이미 계약이 됐다면 예. 그때는 계약 기준으로 따져가지고 예. 종전 규정을 적용해 줍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14일 이후에 취득했다 하더라도 9월 13일 이전에 계약을 했으면 지금 종부세 혜택을 다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최민구 님이 이거 문자 어디로 보내냐고 질문하려면 문자 어디로 보내냐고 물어보셨는데 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합산배제 임대주택 임대료 증액 5% 상한 있지 않습니까? 이거 언제부터 적용되는 겁니까? 그게 이제 2019년 2월 12일자 세법 개정을 하면서 그 상한선이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19년 2월 12일 이후 임대차 갱신계약한 것부터 적용됩니다. 그거는. 9064님이 재건축 관리 처분 후에 멸실되었을 때 증여나 양도하면은 절세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이거 토지거래 허가구역도 마찬가지인 건가요? 마찬가지죠. 이거는 그거는 토지거래가구역은 주택이 존재하면은 입주를 전제 조건으로 거래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재개발 재건축에 관리처분 떨어지고 멸시돼 버리면 실수의 목적이 아니어야 되니까 입주 요구 조건이 안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증여를 마음대로 할 수가 있는 거죠. 0158님이 2019년 5월에 용인 수지에 분양받은 아파트가 있다고 해요. 조정 대상 지역이라서 2년이 지나야 양도세 비과세 혜택이 된다고 하고 저는 옛날부터 무주택자라서 직접 입주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서 전세를 주고 2년이 이제 지났는데 이런 경우에 지금 만약에 매매하면은 제가 양도세 비과세 대상이 된 것이 맞는 건지 그리고 또 기타 뭐 다른 세금이 발생하는 게 또 있는 건지. 제일 중요한 것은 취득일 현재 조정 대상 지역이면 2년 거주 요건을 충족을 해야 되고요.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닐 때 만약에 샀다면 취득을 했다면 그거는 보유 2년만 해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조정 지역에 2019년 5월 달에 취득할 때 조정 대상 지역인지 아닌지를 체크를 하셔가지고 그걸 판단을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이라고 했고 전세를 주고 2년이 지났으니까는 실거주는 아니고. 지금 실거주 안 하고 보유밖에 안 하셨잖아요. 그럼 비과세를 못 받는 거죠. 이건 비과세 보유를 양도세 비과세 대상이 아니군요. 근데 여기는 거주 보유를 다 동시에 해야 되는데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비과세 요건이 안 돼버리죠. 5445님이 87년 구입해서 현재 보유 중인 요건 좀 정리해서 좀 올려주시고요. 이건 다른 거 먼저 보내드릴게요. 0428님이 법인 소유의 주택 취득세는 몇 퍼센트인가요? 법인 소유는 무조건 중과세입니다. 주거용이라 하더라도? 무조건 중과세니까 법인으로 사게 되면은 2주택 때부터 바로 중과세니까 그거는 저 개인처럼 다릅니다. 세금 자체가. 법인으로 주택을 사시는 거는 처음부터 지금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취득세도 중과세지만 종합부동산세도 1주택은 3%, 2주택은 6% 단일세율을 매기거든요. 종부세도 엄청나게 부과되니까 그걸 잘 생각하고 오셔야 됩니다. 그렇군요. 지금 법인으로 타려면.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 있지 않습니까? 이거 그러면 각각의 물건을 지별로 각각 해야 되는 건가요? 어디별로요? 지별로. 그러니까 물건지별로? 아닙니다. 주소지에다가 한꺼번에 하게 돼 있어요. 주소지 시군구청에다가 하면 다 전국에 여러 군데에서 하더라도 주소지에서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기 이전에 임대한 기간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그러면 그 임대사업자의 의무. 임대기간에 안 넣어줘요. 그러니까 의무 임대기간에? 의무기간에도 안 내주고 세법에도 그 혜택을 안 줍니다.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임대가 된 것만 세제 혜택이나 의무 임대를 인정을 해 주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럼 실제로 그럼 주택 임대를 하고 있는데 임대 등록을 하지 못한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있죠. 이런 경우에는 그러면 아까 말한 그 합산 배제 신고 이거 할 수 없는 거예요? 당연히 그 요건 자체가 구청에 주임사 등록을 하고 세무서에 또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됩니다. 두 군데. 이게 기본 요건이에요. 그런데 실제 임대했다 하더라도 등록을 안 했으면 주임사 등록 안 했으면은 해제 혜택 못 받습니다. 그렇군요. 3970님이 수원에
22년 거주한 37평짜리 아파트가 있고요. 예. 전남 순천에 4년간 보유한 25평짜리 아파트가 있는데 양도세 중과세에 해당되는지요? 예. 지금 순천도 조정대상제 걸려 있고요. 예, 수원도 걸려 그럴 있어요. 것 같고. 둘 중에 무조건 먼저 파는 것은 세금을 내는데 예. 아무래도 순천 4년 보유한 것이 세금은 양도세가 적을 거 아니에요. 예, 예. 이걸 먼저 처분하시면 수원 걸 비과세 받으시는 게 낫겠죠. 순천 걸 먼저 매각을 하시고 예, 순서는 네. 2469님이 부부가 세대 분리해서 수도권 지방 아파트에 각각 떨어져서 거주해도 2주택자가 되는 겁니까? 부부는 예. 네, 법정으로 이혼하지 않는 이상은 예. 항상 예, 한꺼번에 예. 계산됩니다. 아, 예. 이혼하지 않는 이상. 네. 근데 위장 이혼하고 같이 살면 또 그것도 한 세대예요. 아, 예. 어떻게? 위장 이혼하고 예. 예, 한 집에 같이 살고 있으면 예, 예. 그것도 한 세대로 본다고요. 아, 예. 법적으로 이혼이 됐다 법적으로 됐다 하더라도. 하더라도. 네. 아니, 그런 경우 있을 수 있죠. 많습니다. 아. 예. 그런데 지난번에 법적으로 이혼을 하고 예. 실제 같이 살아도 예. 그건 다른 세대로 봐야 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법을 지금 바꿔버렸죠. 아. 예. 위장 이혼하고 실제 같이 살면은 이건 예. 한 세대로 보도록. 한 세대다. 이제 지금 또 법이 바뀌어 있으니까 예. 위장으로 이혼하시면 안 됩니다. 아. 네. 7881님이 안수남 세무사님은 완전히 AI 인공지능보다 더 AI인 것 같아요. 버튼만 네, 누르면 감사합니다. 그냥 줄줄줄줄 나오니까 고맙습니다. 네.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네. 네. 제 생각하고 똑같습니다. 2016님이 예. 조정지역 1세대 1주택자입니다. 예. 작년 5월에 계약했고 사정상 입주하지 못하고 세를 주었습니다. 예. 내년 8월이 만기인데 그때 집을 매도하게 된다면 이거 비과세 되는 건가요? 아, 그러니까 조정 대상 지역은 보유만 하면 안 되니까 예. 거주 요건도 들어가는데 예. 지금 실제 거주를 못 하셨잖아요. 예. 그럼 비과세는 안 되니까 예. 비과세를 어떻게든지 들어가서 살아가지고 비과세 채우셔야 되겠죠. 예. 3590님이 지방에 있는 24평짜리 아파트 2개를 8년 임대 사업자로 등록한 상태인데 예. 현재 4년이 경과됐다고 해요. 예. 지금 아파트를 매도하면은 예. 과태료 처분을 받는지요. 예. 양도 차익은 거의 없답니다. 지금 2분의 1이 경과됐기 때문에 예. 예, 지금 그 과태료 처분 대상은 아닌데요. 예. 이분 같은 경우는 잘 판단해 보셔야 되는데 양도 차익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지만은 예. 지금 조세특례제한법에 지금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50%까지 받을 수도 있거든요. 예. 4년을 더 채우면. 예. 그러니까 지금 매각을 할 필요성이 꼭 있으면 모를까. 예.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은 예. 세금도 비교를 해 보셔야 돼요. 예. 그래서 장기 이 보유 특별공제 50%는 굉장히 큰 거거든요. 예. 예. 그 그렇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임대주택이거든요. 예. 예. 이 요건이 되니까 한번 검토를 받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1955님이 2021년 3월에 조정적 분양권을 매수했는데 5월에 결혼하고 남편이 거주하는 집을 제 명의로 돌렸습니다. 네. 남편 집을 가지고 있고 분양권을 다시 팔면은 세금은 몇 % 정도 나오나요? 예. 남편 집을 갖고 있고 그러니까 분양권을 매각을 한다고요? 예, 그러니까 2021년 3월에 조정적에 있는 분양권을 매수했다고 해요. 아, 부인이. 매수를 부인이 예. 예. 그리고 지금 집에 앉아 있는 남편하고 결혼했다 이 그렇죠. 말씀이죠? 예, 예, 예. 그 이후에 결혼해서 예. 남편의 거주하고 있는 집을 예. 이 아내 명의로 돌렸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 예, 예. 그래서 남편 집을 가지고 있는 분양권을 네. 다시 팔면은 예. 세금을 얼마나 내야 되느냐? 남편이 갖고 분양권을 남편이 갖고 있는 건가요, 지금? 아닌데. 본인은 분양권을 갖고 있었고 3월에 예. 매수하고 남편이 예. 집이 있는 거를 예. 자기 명의로 돌렸다 이 말씀 같아요. 예. 남편이 분양권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 같은데. 둘 중에 한 분은 집을 갖고 있고 하나는 예. 분양권을 갖고 있다고는 예, 예. 분양권과 주택을 갖고 아니 있는 남편이 예. 아파트를 갖고 있고 그러니까 본인이 부인이 그러니까 분양권을 갖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같은 세대이기 때문에 예. 상관이 없고 남편이 갖고 있는 집이 예. 본인하고 소유가 합산해서 예. 2년 보유 2년 거주 요건이 충족되면 비과세를 똑같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군요. 본인이 취득한 날로부터 기산하는 것이 아니라 예. 남편이 취득한 날부터 기산해 가지고 예. 보유 거주 요건을 따지고요. 예. 예, 분양권은 어차피 이제 이거는 집이 없다고 보시고 판단하시면 예. 되니까 예. 비과세는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3832님이 올 봄에 강원도 고성에 2억 9천만 원짜리 아파트를 매입했습니다. 예. 이거를 지금 현재 부인 앞으로 명의 변경을 하려고 하는데 예. 세금은 얼마나 나올까요? 현재는 지금 전세 살고 있다고 합니다. 요거 자체는 지금 현재는 어차피 증여세는 안 나오고요. 예. 지금 6억 이하니까 예.
취득세만 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취득세만. 다른 세금은 없습니다. 취득세는 그 공시 가격에 세금을 매기는 거니까 부담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질문으로 8490님이 도시계획 구역 내에 포함된 농지는 취득 시에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 필요 없다는데 이 경우 소유자가 직접 농사를 짓다가 양도를 해도 양도소득세 자격 감면이 되지 않는 건가요? 주거 상호 공업지역에 있는 농지는 이미 그거는 농지로 안 보기 때문에 농지증이 필요 없고요. 대신 감면도 안 해줍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세무법인 다솔의 안순남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와 정의를 다 잡는 홍반장